주변에 눈 씻고 찾으면 은근 돈 될 만한 게 많다. 건물 지었는데 요거 담보로 대출 좀 해줄래? 라고 했더니 은행이 대출을 얼마 줬냐면 16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이에요. 결국엔 투자금이 안 들어간 거야. 그거를 63억에 매각을 합니다. 14년 만에 46억 딜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34억 주고 샀어요. 그 할머니 거 3개를. 그 할머니가 94년도에 얼마에 샀을까요? 2천만 원에 샀어요. 그걸 환산해 보잖아요. 대기업 과장 연봉을 매년 받은 거랑 똑같아요. 저 경제 뉴스도 안 봐요. 그냥 싸게 사서 건물 이쁘게 짓고 제값에 팔고 그것만 할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원룸 건물을 3개를 갖고 있어요. 세입자가 40명이 좀 안 됩니다. 건물이 예를 들면 6억이다. 6% 정도 수익이 나와요. 서울에 원룸 건물을 지으면 5, 6% 나옵니다. 수익률이. 그럼 6억짜리 건물 사면은 한 달에 300이 나오는 거야. 66에 36. 3,600 나누기 12 하면 300이죠. 월 300. 겨울 되면 보일러 동파됐다고 전화 와요. 바퀴벌레 이만한 거 나왔다고 전화 와요. 여름 되면 막 비 샌다고 전화 와요. 전화 올 때마다 짜증나요. 그럼 막 업체 전화해서 막 고쳐라 하고 확인하고 나간다고 하면 부동산에 내놔야지. 그게 손품이에요. 전화를 안 받고 똑같이 300만 원 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30억이 있으면 돼요. 30억이 더 있잖아요. 그럼 은행 이자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1%예요. 그러면 세입자가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손품이 안 들어가. 수익률은 최악이지. 36억을 갖다 박았는데 월 300 준대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추구하는데 사실 그러기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반대쪽에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입니다. 인풋이 없어. 나밖에 없어. 갈아 넣었는데 300이 나와. 돈이 안 들어갔어. 나만 들어갔는데 나와. 이게 수익률이 제일 끝판왕이야. 빵원인데 300을 줘. 손품의 끝판왕이죠. 그 중간을 어딘가 찾으란 말이에요. 그게 투자야. 능동적인 현금 흐름이다. 아까도 PD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있으면 투자돼요? 100억이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100억 있으면 되고 99억 9,900만 원 있으면 안 돼요? 투자에 막 함정에 매몰되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면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억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1억을 주면 2달 뒤에 10억을 준대. 이게 상품이 딱 있어. 근데 지금 그 1억을 일주일 안에만 구하면 상품 가입할 수 있어. 그럼 1억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했냐고. 손 뻗었을 때 좀 해볼 만한, 비벼볼 만한 약간 그런 것들이 주변에 눈 씻고 찾으면 은근 돈 될 만한 게 많다. 땅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거기다 임대를 놓는 게 여러분들 사업이에요? 투자예요? 사업이랑 투자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고객의 니즈를 읽으려고 그래요. 빌라 샀는데 임대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임대가 나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사서 임대 놓는 것도 조금 더 내가 다른 아파트 월세를 더 받거나 전세를 높게 받거나 더 빨리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임대인이 있어요. 그게 결국엔 사업이지 뭐야. 사실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튜버의 삶도 약간 힘들어요. 맨날 찍어야지. PD랑 다니면서 막 편집 물론 PD가 하지만 조회수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그죠? 다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장을 엄청 다녀요. 결국에 등기부등본을 떼죠. 등기부등본을 떼면 그 부동산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언제 누가 샀고 얼마에 팔았고 대출이 얼마 껴있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냥 등기부등본 떼세요. 국가 공적 서류 공문서 있잖아요. 그거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 이거 아세요? 한전부지예요. 한전부지. 한국전력 삼성역 옆에 있는 부지를 누가 샀죠? 현대차가 샀어요. 얼마에? 10조 2014년에 10조 5천억에 샀어요. 이 땅을. 현대차가 10조에 살 때 여론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10조면은 볼보, 크라이슬러를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했는데 정문구 회장은 이걸 산 거야. 근데 지금 이 땅이 얼마죠? 20조가 넘어요. 10년 지났는데. 그럼 1년에 1조예요. 소나타 판 거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건물을 왜 사죠? 땅을 사기 위해 건물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죠. 월세를 왜 받죠? 알바생들 월급. 즉 이자를 내려고 월세를 받는 거예요. 건물은 땅을 사기 위한 앵커일 뿐인 거야. 왜? 건축물은 사실은 다 노후되잖아요. 결국 진짜 크게 그거 한 방 세게 주는 건 뭐야? 결국에 땅이에요. 존버. 정권별로 땅값 그래프 그린 거예요. 땅값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은 더 올랐다고 하잖아요. 대우처럼 IMF 때 공중분해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확실한 투자는 대한민국에서는 땅이 아닐까. 근데 그 땅 중에서도 아무 땅이나 사면 안 돼요. 저기 제 아는 친구는 할아버지가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30년째 공시지가가 그대로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한전 있잖아요. 송전탑. 한전한테 30년 임대를 넣어가지고 땅에 송전탑이 박혀있어요. 그런 땅 말고 쓸 수 있는 땅 존버하면 사실 돈이 된다. 강남에 아파트 있어요. 홍대에 있는 건물이에요. 뭐가 좋아요? 똑같이 한 30억이라고 칩시다. 이런 거는 건물은 건물이죠. 한 호실을 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지분을 사는 거야. 지분을. 삼성전자 주식 사는 거랑 똑같아. 이거는 뭐냐면 중소기업 회사를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력 있는 이유는 그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걸 샀는데 내가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40년이 지났네.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녹슬었어. 부시고 나는 새 아파트 짓고 살고 싶어. 다 동의받아야 돼. 이거의 대지지분 10평과 진짜 땅을 깔고 있는 10평과 평수는 똑같다 하더라도 10평을 요리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10평이 더 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뚝섬역 인근에 있는 거예요. 뚝섬역에서 뛰어가면 8초 정도 걸려요.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나. 큰형이 작은 동생 법적으로 다 꺼져 해가지고 큰형님이 이 소유권을 다 가져오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12년이 걸렸어. 소유권을 딱 갖고 온 거를 홀랑 평당 2,500에 팔아버려요. 언제? 2008년에. 근데 그걸 샀어. 누군가. 언제? 리먼 사태 때. 산 다음에 그거를 기다렸지. 2016년에 이렇게 신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평당 공사비나 이런 걸 계산해봤을 때 공사비가 대략 6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물가가 쌌으니까. 각종 부대 비용은 뭐냐면
뭐냐면 취득세, 뭐 그동안 낸 이자, 뭐 설계비도 들고 감리비 들고 땅값 9억에 공사비 6억에 부대비용 하면은 총 17억이 든 거야. 이때 산 땅값까지 하면.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은행 대출을 다시 일으켰어. 건물 지었는데 요거 담보로 대출 좀 해줄래? 라고 했더니 은행이 대출을 얼마 줬냐면 16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이에요. 결국엔 투자금이 안 들어간 거야. 그거를 2021년에 63억에 매각을 합니다. 언제? 21년. 몇 년 만이죠? 2008년부터 14년 만에 46억 딜을 한 거예요. 부동산이 답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 투자는 내가 본업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자식 새끼 키우듯이 해놓는 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주식 중에서도 너무 잡주 같은 것만 아니면 국가가 크면 회사도 크니까 급하지 않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큰 돈을 벌려면 수동적인 투자로는 약간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존버의 전략으로 가되 사이사이에서 내가 능동적인 행위를 좀 하는 거죠. 제 예를 갖고 와봤어요. 저는 이 땅을 사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땅이 4억 3천이었어요. 4억 3천. 이제 은평구 역세권에 있는 거예요. 땅 살 때 대출이 3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공사했죠. 2020년에 공사한 거예요. 코로나 터질 때 4, 5층짜리 건물 짓는데 공사비가 한 4억 7천이 나왔어요. 거의 한 5억 나왔다 치고 그거를 이제 대출을 3억 받고 나머지 돈은 시공사한테 내가 나중에 줄게 이렇게 밀어놨어. 건물 지을 때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계약금 빼고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뭐 이것저것 부대 비용이 그때는 근데 취득세가 좀 적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1억. 그러면 내가 총 건물 짓는데 10억이 들어간 거야. 근데 내 돈은 2억, 나머지 8억은 레버리지를 한 거죠. 지금 은행 대출 6억 받았잖아요. 6억 대출 받고 나서 건물을 딱 완공하고 나니까 은행에 찾아와서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 반공제 아세요? 대출을 해줄 때 세입자의 최우선 면제금을 고려해서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있어. 건물이 완공이 되니까 반공제를 해가지고 대출 한도가 4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건물 짓는데 대출이 6억이 나갔는데 건물이 완공됐어? 너 이거 팔 거야? 임대 놓을 거야? 저 임대 놓을 건데요. 아 임대 놓을 거면 대출 좀 갚아줘야 될 것 같아. 2억 정도는 갚아줄래? 그 다음에 아까 시공사한테 2억 빌린 거 있죠? 내가 총 갚아야 될 돈이 얼마야? 4억이지. 전세랑 월세랑 섞어가지고 임대를 놨더니 보증금이 8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갚으래 쪽 통장에 4억이 남네? 원래는 2억이 있었는데 이자는 이제 월세로 돼요. 이런 형태로 건물을 한 3개 지었어요. 그때 한 10억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내가 14억에 내놨어요. 근데 팔리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준공 나오고 이제 분양을 끝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빌라예요. 빌라. 땅값 34억에 공사비 21억 부대비용 뭐 그래서 60억짜리를 저는 이제 12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 48억 대출 받고 해가지고 투룸 16개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4억 2천. 여러분 둔촌 주공 아세요? 당군일의 최대 세대의 아파트 바로 옆이에요. 이 빌라를 지은 다음에 다 분양을 했더니 한 7억 정도가 남은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방배동인데요. 이제 50평이죠. 땅값 34억, 공사비, 부대비용에서 50억짜리인데 요것도 한 38억 이거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고 12억 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건물 딱 짓자마자 3개월 안에 57억에 팔았어요. 제가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 요거예요. 강남구 노년동에 있는 건물인데 땅이 125평이에요. 크죠? 땅값이 140억입니다, 여러분. 공사비 70억, 부대비용 20억, 230억짜리를 지금 70억 가지고 하고 있어요. 160억 대출 받아서 한 달 이자가 8,500이에요. 지어서 300억에 매각하는 걸 목표로.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존버가 승리한다, 능동적인 거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10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5년을 건물 짓는 신축만 했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하니까 제 친구들 전화 와요. 부장님, 임원 다 전화 와. 야, 뭐 사야 되냐? 제일 하수가 하는 질문이에요. 몰라, 나도.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 떨어져? 몰라, 나도. 저 경제 뉴스도 안 봐요. 그냥 싸게 사서 건물 이쁘게 짓고 제값에 팔고 그것만 할 줄 알아요. 이거 사업이에요? 투자예요? 사업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가 사가지고 다 팔았죠. 그래서 7억 뛰기를 했죠. 제가 만약에 이걸 안 팔고 20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 넘을걸요? 그거는 확실하죠. 그럼 왜 안 하죠? 이거 돈을 갖고 싶어서. 이거를 짓기 위해서 뭔가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샀던 건 뭐예요? 빨간 다가구야. 할머니 주택. 할머니 3명이랑 동시에 앉혀놓고 계약했어요. 오래된 주택 3개를 사서 부셔버리고 이걸 지은 거잖아.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뭐 갖고 와요, 할머니가? 등기권리증 갖고 오잖아. 집문서. 그 할머니가 94년도에 그 땅을 산 거야. 집문서 등기권리증이 사갔어. 이걸 할머니가 얼마에 샀을까? 내가 이거를 34억 주고 샀어요. 그 할머니 거 3개를. 그 할머니가 94년도에 얼마에 샀을까요? 2천만 원 샀어요. 그걸 환산해보잖아요. 대기업 과장 연봉을 매년 받은 거랑 똑같아요. 어쨌든 이 건물 짓는 게 원가랑 매출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지어서 얼마에 팔 수 있겠구나를 또 미리 알 수 있어요. 얼마를 벌 수 있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 능동적인 거죠. 그게 약간 이런 거예요. 고시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돈이 되니까 한 번 경험해보는 게 제일 큰 공부거든. 이거는 이제 수강생 사례죠. 강남구 신사 도산대로 이면에 있는 거예요. 노년동 58평을 평당 1억 3,800 주고 샀고 요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80억 주고 사서 공사비 19억, 부대비용 11억, 110억인데 50대 중후반의 여자분이었는데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반만 받은 거야. 그래놓고 지금 임대놓고 운영하고 있어요. 10년만 존버하다 팔면 그동안 사업해서 번 돈만큼 벌걸요? 이거는 여러분 성수동이에요. 48평인데 평당 6,450 주고 샀어요. 40대 초중반에 사업하는 남자분이에요. 임대 나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특이한 게 뭐냐면 땅을 31억 주고 샀거든요. 공사비 8억에 부대비용 여차여차 해가지고 한 43억 정도가 들어갔어. 이 43억은 새 건물에 대한 건물값도 포함된 거죠. 이걸 지어놓고
건축물을 뺀 땅값만 탁감을 떠봤더니 땅값만 49억이 나왔어요. 건물은 공짜지. 얼마 만에? 2년 만에. 대출을 30억 받으면 이자가 얼마야? 그럼 월세 받아도 이자 내면 되잖아요. 투자의 정답은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급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업 열심히 하면서 직장인이시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고민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주변에 돈 될 만한 거 관심 가지면 할 게 있어. 부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배울 거는 테크닉과 방법, 그런 기술이 아니고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